네, 어느덧 마지막 발표만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세션으로 요즘 가장 핫한 분야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연구 사례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건설의 자동화와 로봇, 실무 사례와 AI 기반 연구를 주제로 함영집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 자동화 그리고 로보틱스 실무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를 발표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함영진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학계에 있으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특히 건설 자동화 로보틱스 관련해서 교육과 연구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9년간은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스마트 건설을 보고 이번 학기에 한국에 오게 되어서 비교는 아니지만 오게 되었는데요. 그 추구하는 가치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발표에서 첫 번째로는 지난 10여 년간 건설 자동화 로보틱스 관련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실무 사례까지 이르게 한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건설 환경에서 완전한 자동화, 자율화, 무인화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제가 미국에서 수행했던 미국 과학순환 연구 프로젝트들 위주로 첫 번째는 건설 원격 조정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개발,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정말 많은 건설 자동화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담지 못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어떤 연구 같은 걸 말하기 전에 그동안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어왔고 어떤 한계들이 있어왔는지를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리모트 익스케베이션, 원격으로 불삭을 하거나 오토노머스 익스케베이션, 사적 로봇 등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화 자율화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조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조카 로봇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기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두 다리와 두 팔을 가지고 그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캐빈에 둔 다음에 원격으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무인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제 일본에서 재난 복구 현장 이런 데서 테스트가 되었고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MC, 그러니까 머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고 여전히 수동적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설치에까지 좀 많이 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밑에 보이는 이제 자동화된 익스케베이션 파트인데 여기도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익스케베이터에 모듈러 방식의 장비를 장착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장비를 활용하되 최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이제 하루 내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고 보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트렌칭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계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프로토타입 단계다 보니까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거는 이제 스마트 건설 연구단에서도 활용되는 사족 로봇인데요. 그래서 건설 로봇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큰 중장비, 아니면 산업용 로봇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 예를 들면 사족 로봇이 될 텐데요. 이런 사족 로봇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품질 안전 관리를 무인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무인으로 현장의 데이터를 받고 오피스 안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고 실제로 터널 현장 같은 데서 실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로봇들은 좀 사회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좀 이제 큰 스케일의 스트럭처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면 여기는 로봇팔, 산업용 로봇팔 위주로 이제 약간 작은 규모의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먼저 왼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용접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접 로봇,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3D 프린팅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는 아주 대규모의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게 아주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좀 프리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좀 사전에 좀 뭔가 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작업 효율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보이는 거는 자동으로 이제 철근을 조립하는 비슷한 어떤 컨셉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가지는 이제 다루는 건설 재료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보다는 미국에서 미국 주택용 건물에 목조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주거용 건물 건설 자동화를 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건설 노동자들은 좀 이제 해방시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브릭레인,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벽돌을 위치시키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마무리 작업만 하는, 그래서 하루에 3,000개까지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3배에서 5배 빠르다고 합니다. 밑에 보이는 거는 이제 바닥에 자동으로 설계도를 그려주는, 그래서 빔 데이터 기반으로 정말 정확하게 설계도를 그려주는 그런 어떤 로봇이고요. 이제 오른쪽 보이는 것도 이제 블록 레인이라고 해서 브릭 레인보다 약간 스케일이 큰, 그래서 트럭 같은데 이제 큰 로봇 팔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블록, 큰 벽돌을 들어다가 위치시키는 3D CAD 모델을 바탕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프트 어시스팅은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좀 작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150파운드, 약 68kg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실무 사례, 프로토타입 정도 나온 로봇들의 다들 공통점들이 어느 정도 프리 프로그래밍 필요하고 어떤 제한된 작업장 내에서 그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네, 소개하는 마지막 자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는 이제 철근 결속이죠. 이것도 이제 반복적이거나 좀 신체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자동화하는 건데요. 철근 결속을 자동화하는, 그래서 1시간에 1,200개의 결속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거는 파일 드라이빙, 그러니까 파일 시공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새로 이제 장비를 만들다기보다는 현재 익스케베이터의 엔드 이펙터, 마지막에 보이는 부분만 이제 바꿔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거는 이제 레바 리플레이스먼트, 이제 큰 어떤 철골 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키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반복적이거나 좀 힘들거나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자동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히 그냥 근 10여 년까지라고는 뭐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로보틱스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프로토타입들을 보면은 정말 좀 굉장히 프로미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잡한 건설 환경에서 완전한 자동화, 자율화, 그리고 무인화를 이룩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2가지 정도 연구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포럼이 글로벌 스마트 건설 트렌드라고 말했었는데 글로벌 트렌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과학재단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수주한 그런 스마트 건설, 미국의 스마트 건설, 그런 미국에서의 어떤 관련 연구들에 대한 동향은 적어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위에 보이는 The Future of Collaboration in Construction Workplace라고 이제 원격 조종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원격 조종에 대한 기술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과연 이 건설 현장, 건설 도메인에서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고요. 두 번째는 Human Robot Interface for Extraterrestrial Construction으로 이제 우주 건설과 관련된 건데 그 안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건설 자동화 자율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프로젝트 모두 제가 이제 수행했던, 특히 밑에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나사나 이런 스페이스 에이전시와도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건설 원격 조종과 관련된 연구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조종, 건설 원격 조종과 그 이제 관련 이 프로젝트는 미국 과학재단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에서 The Future of Work at the Human Technology Frontier라는 프로그램에서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변화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미래의 어떤 작업 환경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작업자들이 점점 더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어떤 복지라든가 어떤 좀 건강이라든가 그런 일 외적인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격 조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 현장이나 아니면은 재난 발생 후 현장, 아니면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관련된 현장들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정말 위험한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사람을 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정말 위험한 현장에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원격 무인 자동화에 대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격 조정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술들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틱 설저리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제 원격 조정으로 정말 세밀하게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장기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신경 조직 같은 걸 수술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스케일이 큰 사회 인프라로 넘어와서 건설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는 그 정도까지 정확도는 사실 필요 없지만 그밖에 생각해야 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건설 조건, 건설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원격 조정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조종자와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장비 그리고 그 작업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요. 이제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보틱스를 이제 건설 도면에 갖고 오는 거는 이제 공장에서 한 생산 라인에 로보틱스를 투입해서 자동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장비 옆에서 원격 조정을 할 때 마치 조종자가 그 캐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보고 그 상황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자, 조종자가 그 캐빈에 마치 앉아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상황 인지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 장비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멀리 떨어진 장비를 조작하다 보면 결국 필요한 거는 공간 정보입니다. 제가 이제 떨어져서 거기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화면만 보고 어떤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 상당히 그 상황에 대해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 많은 정보를 또 이제 작업자들한테 제공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수많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서로 다른 각도에서의 화면을 제공하거나 굉장히 비품을 제공하거나 이러면 이 작업자들은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지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센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프록시미티 센서, 거리 센서, 비전 센서 많은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지만 결국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한 정보나 정말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작업자들이 놓치지 않고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더 직관적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시인데요. 그래서 어시스티브 센서리 피드백 시스템이라 나와 있는데 컨셉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있으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센서가 있겠습니까? 이제 거리 센서, 비전 센서부터 해서 그것도부터 얻는 정보를 이 작업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 그 장비를 조종하는 운전자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채널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개가 있다면 후각과 미각을 뺀 시각, 청각, 촉각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자들이 시각과 청각은 굉장히 포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화면을 봐야 되고 때로는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 어떤 프록시미티 해저드와 관련된 어떤 경보 같은 거를 촉각 예를 들어 전기 자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서 놓치지 않고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안전과 관련해서는 찰나의 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느끼고 나서 뭔가 행동을 취하면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 전기 자극을 근육에다 바로 어떤 줄 경우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이스틱에서 손을 떼게 한다거나 페달에서 발을 떼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상 그리고 실제 현실 세계 어떤 현장에서도 계속 만든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실에서 한 10마일, 그러니까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익스케베이터를 놓고 실제 원격 조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얼마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잘 이제 인지하고 놓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실험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생리학적 데이터 같은 거를 확보를 해서 이 작업자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자기 능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린 연구가 원격 조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건설 자동화인데요. 인공지능은 아까 이제 심창수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요새 화두이기도 하고 많이들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 10여 년 동안의 건설 자동화 로보틱스와 관련된 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이제 좀 연구에 대한 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갈 길을 찾아가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동화 자율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심창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이제 AI 에이전트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느냐? 저희가 알 수 있는 어떤 주변의 센서 데이터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런 거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요. 근데 결국 이제 복잡한 건설 환경에서 다양한 공정을 하는 이제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계보다는 결국 사람, 숙련공이 훨씬 더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일을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건설 산업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숙련공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 인구의 유입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숙련공들의 노하우와 스킬들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AI 에이전트, 컴퓨터 에이전트가 숙련공들의 경험과 지식들을 잘 학습을 시켜서 마치 숙련공들처럼 건설 자율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건설 자동화와 관련된 단계들인데요. 그래서 매뉴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만 하는 거, 프리 프로그래밍, 아까 보여드린 굉장히 많은 건설 자동화 이제 실무 사례에서 많이들 프리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매니퓰레이션, 이미테이션 러닝, 결국 풀 오토노미, 사람이 없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게 한 번에 되기도 힘들고 결국은 사람이 즉 숙련공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건설 자동화 자율화를 다 이룬다기보다는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율화를 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 그 프로젝트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여기 보이는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그래서 모방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설 산업이 굉장히 고령화됨에 따라서 정말 숙련공들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숫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들의 어떤 경험과 어떤 노하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학습시키고 전수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건설 자율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휴먼 디시전 메이킹과 AI를 그리고 이제 건설 숙련공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판단 기준 같은 것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한 AI, 인공지능을 결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동화된 건설 로보틱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롤러가 있는데요. 이제 롤러 다짐 같은 경우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 자동화를 설정해 넣어서 밤 동안 이렇게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컴팩션 작업을 이제 하도록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이제 위치 정보만 가지고 GPS 포인트만 가지고 아니면 어떤 지형 정보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롤러 작업자 그 운행자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그들의 노하우와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다짐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알아서 몇 번씩 더 반복적으로 다지고 기타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형 정보라든가 위치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숙련공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AI 모델로 학습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게 어떤 주된 연구 목표였습니다. 한 가지 예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연구 프레임워크고, 그다음 첫 번째는 이제 그 작업을 굉장히 이제 모듈화시킵니다. 이 모듈화시키는 이유가 결국 숙련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계, 그 컴퓨터가 학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는 일단은 로보틱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우주 건설, 달 표면에서의 어떤 거주지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달 탐사선 착륙지 예상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극점에 있는 쉐클턴 크레이터라는 지역의 어떤 디지털 트윈 모델을 나사 데이터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서 나사의 건설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건설 부지의 정리 작업, 준비 작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땅을 고르고 만약 토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을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었고, 중장비 숙련공들을 바탕으로 시연을 함으로써 어떤 중장비 숙련공들이 실제로 이런 만약에 원격 조종 작업이 달 표면에 있을 때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트레이닝 시키면서 잘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 잘하는 상태를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어떤 인간 어떤 의사결정의 내재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결국 왼쪽 하단에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건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퍼포먼스를 비교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마나 이제 건설 숙련공들과 비슷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위에 보시면 왼쪽이 이제 건설 숙련공들, 오른쪽이 AI 에이전트가 하나 예시인데 정말 한 80% 정도의 확률로 물론 제한된 환경 조건과 시뮬레이터긴 하지만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태스크 석세스 레이트, 어떤 굉장히 극한 조건에서 어려운 작업의 경우 저희가 개발한 AI 에이전트가 한 73%의 확률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AI 모델보다 한 46% 성능이 좋은 모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예비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이제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이,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 무엇을 학습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느냐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건설 숙련공들의 스킬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능성을 봤던 연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실 웹사이트인데 언제든 오셔서 좀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프라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첨단 기술과 적용 방안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